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최현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현수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맞습니다. 풍산 생산 관리직 지원자인데요. 역시나 풍산도 조금 다소 생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풍산이라는 기업은요, 네. 1968년 10월에 풍산 금속공업 주식회사로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1988년도에 기업을 공개하고 자본금 790억 원으로 증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호를 주식회사 풍산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주요 사업은 그리고 동합금 소재의 이제 가공품 제조 판매업이고요. 또 철합금 소재와 가공품, 그리고 티타늄, 지르코늄, 기타 특수 금속 및 합금 소재의 가공품 제조 판매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분야를 좀 말씀드리면 네. 비합금 소재, 그 금속 비철근 금속 분야,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 정밀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자신의 그 기업의 위상을 탄탄히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5월에 그 인턴 채용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전형 절차가 이 서류 면접 이렇게 딱 되게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굉장히 짧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서. 네, 이런 경우는 예. 추측하기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풍산이라는 기업 자체는 그 기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기업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의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이 기본적인 틀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질문, 자기소개서의 질문에 맞춰서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좀 표현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위산업 등 특화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어떤 인재상을 찾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풍산은 어떤 인재를 찾고 있나요? 네, 인재상이 5가지예요. 보면 도전, 창의, 변화, 확인, 소통 이렇게 5가지 5C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미래를 향한 도전으로 열린 마음의 소통을 하고 모든 일에 창의를 발휘하여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윤리와 기본을 중시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풍산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기본에 충실한 인재를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좀 얼마나 적합한지 그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축구와 요리입니다. 네. 전공은 고분자 공학과 졸업 예정이고요. 학점은 3.73점입니다. 네. 어학 점수는 토익이 735점이고요. 대내외 활동으로는 유니테드에서 1년간 테드를 활용한 발표 및 토론, 그리고 꿈 키움 멘토단에서 4개월간 중학생 멘토링, 그리고 티핑포인트에서 4개월간 취업 정보 교환 및 탐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경력으로는요, 롯데마트에서 6개월간 정육 코너 영업 사원으로 일을 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 축구가 취미고 요리가 특기인데요. 네. 참 다양한 것을 즐기는 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대내외 활동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직무와 연관된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네. 전공이 고분자 공학입니다. 그 비철 금속 그리고 방위산업 이렇게 운영하는 기업 지원자라는 점에서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네. 이 멘토님 오늘 지원자 프로필 보고 좀 눈에 띄시는 점이 있었나요? 두 부분과 비슷한 점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전공을 제외하고는 자격증이라던가 해당 분야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전공을 공부하면서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 좀 약간 내용을 봤으면 좋겠고요. 활동적인 부분들은 특징이 있는데 이런 전문성과 본인의 경험을 어떻게 어필할지 좀 자기소개서 내용들을 좀 보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풍산 생산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목표를 향해서 도전했던 경험, 성공 또는 실패했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또 그 경험이 자신의 삶 또는 가치관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네, 그 어려운 도전의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이 네. 어떤 답변을 할지 일단 주인공의 소제목부터 살펴볼게요. 주인의식을 가지자. 아르바이트생의 주인의식. 두 가지의 방법.
세 가지의 소제목을 적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주인의식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소제목에서는 흥미를 유발하거나 경험과의 약간 연결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긴 하고요. 특히나 매 단락마다 소제목을 너무 다 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소제목으로 집중을 시켜준 후에 내용들을 규칙에 맞게끔 뭐 프레 법칙에 의해서 좀 풀어준다던가 해서 맥락을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세 가지의 소제목을 달고 있죠. 이 각각의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내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주인의식을 가지자.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면 일의 효율도 올라가고 회사에도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롯데마트 원주점 양념육 코너에서 일한 마지막 달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인의식을 가진 제가 풍산을 제 회사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밝은 미래로 이끌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주인의식. 롯데마트 원주점 양념육 코너에서 아르바이트한 6개월 중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일한 날이 보름 정도 남았을 때 팀장님이 지병으로 인해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조 판매하는 사람은 저와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 둘뿐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목표 월 매출액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일을 하며 팀장님 어깨너머로 운영하는 법을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은 다르므로 걱정이 됐습니다. 걱정도 잠시 목표 월 매출액을 채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턴 내가 이 매장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목표 월 매출액인 3천만 원을 채우기 위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첫 번째로는 기존 타임세일의 물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타임세일의 경우 반값에 판매하므로 매출은 오르는 대신 이익이 떨어지므로 이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픈 시간 2시간 전에 출근하여 빨리 양념육을 만들어 판매 시간을 2시간 늘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퇴근 시간과 휴일을 미뤘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이었기에 정해진 시간 외에는 돈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제가 아니면 매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휴일을 미루고 출근을 일찍, 퇴근을 늦게 하며 월 목표 매출액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위의 방법 및 저의 부단한 노력, 다른 직원분들의 도움을 통해 결국 월 매출액 목표액인 3천만 원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제가 속한 어느 곳에서나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특별한 경험이고 또 성실성을 보여준 사례인 것 같은데요. 소재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선생님? 네, 내용의 네. 좀 구성만 제대로 잘 한다면 아주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뭔가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내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 굉장히 좋게 볼 것 같은데요. 네. 구성을 할 때 조금만 초반에 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두괄식으로 작성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나열하고요. 마무리로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약간 상단에 온 것 같거든요. 순서를 약간 구성만 다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상당히 내용에 쭉 풀어준 다음에 마무리로 이러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밝은 미래로 이끌겠다라고 해서 맥락이 좀 약간 이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구성만 한다면 좋은 소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항목의 질문도 살펴볼게요. 예. 기존과는 다른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도하여 개선하여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방식을 시도했던 이유, 진행 과정에서 했던 생각과 행동, 결과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일단은 창의성을 알아보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선 주인공의 소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1번 창의성은 역발상에서부터, 2번 소백에서부터 착안한 문제 해결법. 네. 창의적인 문제 해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창의성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약간 제시하고 있고 역발상에 대해서 이야기 있어서 사례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지기 때문에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소백은 소주, 맥주 섞은 네. 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궁금하네요. 네, 약간 지금 모든 단락에 소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아닐지는 좀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의성은 역발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첨단 소재 수업 당시 차세대 반도체 소자라는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래핀이라는 소재에 큰 관심이 있었기에 그래핀을 반도체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그래핀 소재 자체는 성질이 잘 변하지 않고 뛰어난 전기적 성질을 보이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보다 약 100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초고속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핀은 금속성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전류를 차단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량 생산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에 그래핀이 아닌 다른 신소재를 찾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신소재를 찾기보단 그래핀의 문제점을 해결하면 어떠한 소재보다도 이상적인 반도체 소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역발상을 가지고 전류를 차단하고 친환경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소맥에서부터 착안한 문제 해결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친환경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기술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문득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이라는 술이 생각났습니다. 소주와 맥주는 각각 다른 술이지만 둘을 섞으면 새로운 맛의 주류가 탄생하는 점에서 착안하여 조사한 기술들을 융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쇼키 장벽을 조절하는 방법과 친환경적인 대량 생산이 가능한 EFG 기술을 융합한 기술 과제로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과제 점수 100점은 물론 A+라는 성적으로 수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들과는 정반대 해법을 찾아 성과를 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소제목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잘 풀어주고 있어서 작성을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틀에 매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만 쫓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점을 또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서 굉장히 좋았고요. 네. 요새 진짜 실제로 우리가 입사 지원서 같은 경우 우리 컨설팅을 하게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1대1로 하게 되면 그때 각각에 맞는 내용들을 찾게 되잖아요. 일반화보단 그 각각의 특징들을 찾고 제대로 문제점을 찾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양한 접근 방법도 좋았고요. 일상생활에서의 그 작은 소재들을 활용한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소맥을 이렇게 또 활용해서 또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창의성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를 한다면 마지막 마무리에서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뭐 인재가 되겠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한 줄 마무리 정도 해주면 아주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해왔으며 풍산에 입사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펼치고 발전시켜 갈 것인지 서술해 주십시오. 네, 직무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런 경우 좀 어떤 점에 유의해서 써야 될까요? 네, 우선 직무에 대한 이제 어떻게 일해야 될까 알기 전에 직무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좀 공부도 좀 필요할 텐데 직무가 어떠한 역량을 원하고 있으며 연차별로 단계별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리고 직급에 맞게끔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공부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전시켜서 어떤 인재가 될 것인지 좀 기대감을 남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생산관리 직무의 가장 큰 역할은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생산 계획 수립은 사업 목표와 연계되어 설정되는 부분입니다. 마케팅, 경영부서에서 전달된 수요 예측 및 생산 요구량을 파악한 후 생산을 진행할 근로자의 운영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인사부서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산관리 직무를 위해 3가지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개선 방안 조사. 생산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 양산율과 생산용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풍산은 물론 풍산의 경쟁사들의 양산율과 생산용 양을 조사하여 이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도서관에 들려 관련된 전공책을 자주 찾아보고 있습니다. 꼼꼼함. 생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부적인 부분도 집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산관리 직무에 있어 꼼꼼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덤벙대던 성격을 다잡기 위해 군대에 있을 때부터 다이어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1년 동안 이루어야 할 큰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중요했던 일을 기록하며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4년째 다이어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저의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능력을 통해 풍산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수주 기간을 정확히 맞추고 생산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리더십. 팀원들을 이끌고 관련 부서와의 업무를 진행하는 면에 있어서 리더십은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방적인 리더십보다는 소통을 중요시하는 리더십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군대에서도 후임들에게 훈계를 줄 일이 있으면 강압적이 아니라 항상 왜 이러한 훈계를 주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주고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또한 전역 후에도 대외 활동과 학교 내 취업 동아리에서 임원을 경험하며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이끌어오며 소통을 중요시하는 리더십을 키워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풍산에서도 팀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들어주고 회사의 입장도 고려하는 소통을 중요시하는 리더십으로 생산의 효율과 풍산의 최대 이익을 끌어내겠습니다. 네. 꼼꼼한 성격,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개선 방안 조사, 뭐 이런 세 가지 이제 역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직무와 관련해서 적절한 키워드를 선택했다고 보시나요? 네, 적절한 네네. 키워드를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오, 네. 꼼꼼함도 필요하고요. 뭐 리더십도 좀 필요하기도 계획 수립, 그리고 조율자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역량적인 부분에 있는데 좀 가능하다면 실제 업무에 필요한 실전적인 기술, 예를 들면 엑셀 활용 능력, 뭐 데이터 활용 능력이라던가 전문 기술 자격증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완한다면 키워드를 잘 뽑아내고 그에 맞는 역량을 잘 갖춘 사람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조금 더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발전적인 모습을 조금 더 그려준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4번,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업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구체적인 목표, 조직에서 본인이 맡았던 역할, 협업 시 힘들었던 순간과 극복 방법, 협업 결과 중심으로. 네. 네. 협업을 알아보는 질문인데요. 먼저 소제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솔선수범과 다가감의 중요성. 아무래도 리더십과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일반적이긴 하긴 합니다만 그쵸. 뭔가 따뜻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내용이 따뜻한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솔선수범과 다가감의 중요성. 2016년 1학기 3D 프린터를 이용해 전기 모형 자동차를 만드는 설계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장을 하여 팀원들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수업 특성상 직접 만드는 시간 외에도 설계도 작성, 계획서 제출 및 작성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처음엔 사적인 대화 전혀 없이 해야 할 일들을 똑같이 분배하여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출 시간이 임박해서 재촉해야 그제야 보내주거나 저에게 떠맡겨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효율적인 협업을 이룰 수 없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가 먼저 장난도 걸고 설계도 과제의 경우 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했지만 아무도 캐드에 대해서 알지 못해 직접 밤을 새가며 캐드 사용법을 익히며 준비해가는 등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다른 조원들도 먼저 과제 방향을 제시하는 등 설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팀원들의 변화를 통해 다 같이 희생하며 한 결과 전기 모형 자동차를 만드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했던 변수로 인해서 성적은 B+에 머물렀지만 성적보다 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리더의 자리는 솔선수범뿐만 아니라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갖추어야 한다는 신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팀원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먼저 다가가며 형성된 팀워크를 통해 타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뛰어난 풍산의 제품을 만드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협업의 경험을 물었는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와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반적으로 협업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네. 본인이 열심히 했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교훈을 잘 남겨서 좋긴 한데요. 약간 두 가지식으로 구성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앞쪽에 좀 뽑아준 후에 그 이후의 사례를 좀 약간 작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살짝 팁을 좀 드리자면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B+라는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명이 아마 하고 싶을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해요. 네. 그렇지만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면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 과정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충분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만약에 면접 보게 되면 학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때 얘기해도 되고요. 네. 이때는 그냥 큰 교훈을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들로만 채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이 지원한 직무는 생산 관리입니다. 생산 현장에서의 팀워크, 그리고 일반적인 사무직과 대비해 볼 때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100% 납기 준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직무이긴 한데요. 그냥 사무직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생산 관리하는 현장의 내용들도 본인 숙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풍산 생산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네, 재환이와 보미의 B급 B급 처방전. 처방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요. 네, 사실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소재 선택 면에서도 타고났었던 것 같고 괜찮았는데 음. 다만 이 소재목을 좀 조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단락별로 소재목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간단한 한 개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사실 저도 소제목 얘기 말고는 아. 이 친구의 자소서는 거의 좀 이번에 건드릴 게 없을 만큼 네. 또 선생님께도 너무 좋은 평가를 들었는데 보통의 친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별로 고칠 게 없는 친구들은 자기 피드백 말고 남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안 보여줘서 이제 보통 아주 조금의 실수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맞춤법이든지 어머니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는 자소서면은 이제 주변 친구들 아니면 선배님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첨삭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잘 썼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네. 처방전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핵심 포인트도 잘 집어주셨고요. 또 우리가 그냥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까지 네.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좋은 내용인데 너무 소제목을 달아놔서 이렇게 분산이 되는 게 아쉬웠거든요. 네. 명확하게 끌어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마무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들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자격증이라던가 구체적인 실무 능력을 좀 키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춤법 기본이죠. 이 부분을 잘 챙겨주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현재 몸담고 있는 동아리나 단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본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티핑 포인트라는 곳에서 그 취업 정보 교환 및 탐구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쉽게 말하면은 취업 관련해서 남들에게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일단 29살인 만큼 늦은 취업이라 좀 다름이 없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그런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그런 친구들이 면접을 보면은 대부분 받는 질문이 이제 29까지 뭐 하다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냐라고 했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흔히 해주는 조언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친구들과 좀 의기투합해서 수많은 좀 나이 많은 그런 구직자나 친구들한테 아직도 용기를 잃지 말아라 이런 컨설팅을 좀 해주는 중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생산 관리라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이렇게 그 수많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포기를 하기 앞서 있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그 노동력의 생산을 해주는 그런 컨설팅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산 관리직과 저는 굉장히 잘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나 재미있고 창의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잘 연결을 해주셨어요. 예, 네, 예. 이야기 앞쪽에서 어떻게 풀까 좀 궁금했는데요. 그 사람들과의 컨설팅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내가 앞으로 관리하면서 생산직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과 잘 소통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연결되어서 잘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네. 이 주식회사 풍산이잖아요. 네. 이
앞으로 우리 풍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좀 약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본에 충실을 하되 미래에 대한 대비를 탄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좀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새로운 기술, R&D에 끊임없는 개발 투자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oT 시대의 이 사물 인터넷에 우리 산업이 어떻게 접목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 자동차에 우리 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해서 좀 대중들에게 친화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마지막에 애교까지야. 네. 아우, 너무 잘 얘기해 주셨어요. 네. 풍산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기본이라는 것도 계속 지키고 나가면서 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성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죠.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좋았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풍산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네. 좀 친근한 느낌까지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까지 주셔서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 진행해 봤고요. 이번에는 지원자가 보낸 궁금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학년이지만 4학년까지 생산관리 직무에 대한 역량을 꾸준히 쌓고 싶은데 어떠한 역량을 쌓아야 할까요? 네, 학업 중에 이제 직무 관련 역량을 쌓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떤 경험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뭐 생산 관리직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역량을 자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 그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우선 인턴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업무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자격증이 없잖아요. 네. 네.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이론적인 공부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식스 시그마나 뭐 자재 관련 뭐 여러 가지 품질 경영 관련된 자격증들을 좀 따면서 실제 업무에 내가 좀 적합한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들 그쪽으로 좀 약간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도 살펴볼게요. 네. 특정 기업을 정하고 준비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직무만 정하고 준비하는 게 좋은가요? 이거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네. 이제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직장은요, 바뀔 수도 있고요, 이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나의 직업이 명확하다면 어느 곳에서든 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직무에 있어서의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 그때 내가 이제 지원하고 싶은 회사를 찾았을 때 강점을 잘 회사와 연결시켜서 지원한다면, 부각시킨다면 충분히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본인이 찾고자 하는 내 평생 직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은 풍산 생산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